세상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일, 혹은 기존의 것에 아이디어를 더해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의 세계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귀천이 없으며 한계 또한 가늠할 수 없죠. 세상의 수많은 발명가들 중에서 여기 특별한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 아내, 그리고 주부로 불리는 발명가들. 그녀들의 흥미진진한 발명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08년) 독일의 멜리타 벤츠는 커피가루를 끓여 상부의 커피만을 따라 마시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여과지를 이용한 커피 드리퍼를 발명했습니다. 드립 커피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그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죠. 미국의 메리 펠프스 제이콥은 1910년 등을 노출시킨 형태의 브래지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현대식 속옷은 고래뼈와 끈으로 답답하게 둘러맸던 기존의 코르셋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탄조끼는 고강도 합성 섬유의 발견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 소재 케블라 섬유는 1965년 미국의 화학자 스테파니 쿼렉의 손에서 개발된 것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수행하기 위해선 기계 언어로 변환시켜줘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번역 프로그램인 컴파일러입니다. 그레이스 호퍼는 세계 최초로 컴파일러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로 그녀의 업적은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의 시초가 됐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한 걸 만들고 불편함을 개선해온 그녀들은 어느덧 시대를 이끈 위대한 발명가로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52%가 여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은 유연한 사고하고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와 육아를 같이 공동으로 병행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생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오붓한 식사 시간. 최경아 주부는 평소 가족들과 함께 월남쌈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라이스 페이퍼 위에 좋아하는 재료를 놓고 돌돌 싸서 먹는 월남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최경아 주부 앞에 놓인 이 접시.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일반적인 접시는 아닌 것 같죠? 월남쌈 개인용 그릇인데요. 보통 우리 식당에 가시면 지금은 공용 온수볼을 쓰시잖아요. 근데 약간 위생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이 쓸 수 있는 온수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낸 건데, 공간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접시 아래에다가 온수볼을 같이 세팅을 한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를 적시기 위해 여럿이 사용하는 온수 그릇을 개인용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발명으로 실현한 최경아 주부. 온수 그릇과 개인 접시 사이로 라이스 페이퍼를 넣어 적시고 이렇게 접시 위에 올린 다음 재료를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마음껏 쌈을 싸면 되는데요. 도구 하나 추가된 것뿐이지만 왠지 쌈을 싸는 모습이 달라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옆으로 넣으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몇 번 돌리면은 종이가 구겨질 염려도 없고, 월남쌈 페이퍼를 금방 적셔갖고 올리셔도 아래에서 스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담그시지 않아도 금방 빼서 해놔도 쌈재료로 올려갖고 싸시는 동안에 종이가 더 이렇게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최경아 주부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만들어지는 곳. 식구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나간 사이 고요해진 집안은 그녀의 발명 공간입니다.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생각하게 된 최경아 주부의 발명 아이템. 라이스 페이퍼는 뜨거운 물에 닿으면 점성이 생기면서 쌈을 싸기 좋게 부드러워지는데요. 그릇에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라이스 페이퍼가 찢어질 수도 있죠. 이 점의 불편함을 느낀 최경아 주부가 기능성 도구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때 딸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약간 별식처럼 가끔 이렇게 먹곤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정리 안 된 그릇 되게 월남쌈 먹으면 앞접시 따로 있고 온수볼 따로 있고 되게 그릇이 많이 이렇게 플레이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엄마 좀 정리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포개 놓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발안이 된 것 같아요. 식탁 위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고 라이스 페이퍼가 굳지 않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구의 탄생. 그 과정은 처음 발명을 시도하는 최경아 주부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도구이기에 디자인부터 설계, 제작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던 그녀. 무엇보다 세 개의 그릇을 기능에 맞춰 하나의 형태로 결합시키는 것이 최대 난제였다고 하는데요. 5번 이상 디자인을 수정하며 고민과 실패를 반복하던 끝에 최경아 주부는 결국 최적의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그릇도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얘가 3피스 조합인 거예요. 아래 볼하고 또 이 도넛 형태 그 접시 받침 그리고 얘하고 3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들어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자기를 얇게 또 모서리를 내기가 되게 어렵대요. 예민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얘를 약간 그 나팔관 모양으로 사선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얹고 소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 살짝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약하고 유약이 만나서 이렇게 붙는 방법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수정 많이 했거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쌈을 싸며 만든 이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볼까요? 따뜻한 물을 담고 라이스 페이퍼를 그릇 사이에 틈에 넣어 적신 후 바로 위 접시로 올리는데요. 스팀이 올라오는 위 그릇은 라이스 페이퍼보다 작기 때문에 쌈을 쌀 때도 가장자리를 떼어낼 필요가 없죠. 온수를 교체할 때는 주전자처럼 나 있는 홈을 따라 물을 버리면 되는데요. 어떤 기능에 초점을 두었는지 최경아 주부의 아이디어가 발명품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업주부님들이 되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딜 가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아이템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또 주부가 접하기 되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릇이고 또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할 그릇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나름 발전하는 게 되게 기분 좋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얀 게 있으니까. 최경아 주부의 든든한 지원군은 딸 노신영 씨입니다. 난 받은 기억은 지우면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이런 개인용 월남쌈 그릇을 만들게 된 계기도 신영 씨의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발명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근데 좀 자리를 많이 차지. 저건 내 근데 스타일이지. 이렇게 막 휘어지는 걸 싫은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어때? 얘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지. 눌러주고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얘를 이런 식으로 뽑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이쪽이 더 좁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름 부분 지나갈 때 안 뽑힐 것 같은데.
그럼 요거 이거 안으로- 아니면 이거. 이거. 얘가 제일 낚인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심플한 이들의 것도 이야기는 좋지만은 약간 디자인으로, 요철을 두는 것도 있고. 설계도로 진짜 나타났고 펼 때는 막 펼쳐지지. 최경아 주부가 발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커다란 힘이 왜냐면 되어주었다고 옆에서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아니, 덜 피지. 그래도 페이퍼가 이렇게 너무. 도자기 취미로 만드실 때 되게 못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잘하시니까 이런 그릇 만들 때도 그 기능성도 있지만 확실히 더 예쁜 그릇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엄마의 능력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주부에서 발명가로 그리고 사업가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최경아 주부.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녀에게 있어 발명이라는 목표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뭐 틈이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 조금 더 보완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미적으로 뭔가 유약이나 또 다른 어떤 거, 뭐 접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요량 좀 약간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월남쌈 시리즈로 뭔가 이렇게 페이퍼 꽂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향후에 또 그 플랜은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발명가를 만나기 위해 수원의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사방이 꽃으로 가득한 곳.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는 어여쁜 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가만히 꽃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이곳에선 과연 어떤 발명품이 탄생한 걸까요? 특별한 꽃을 만드는 도주연 씨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평면적인 그런 것들을 피해서 좀 입체적인 꽃들을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프리저브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용액이 개발이 되고 그거를 접하게 되어서 DIY 시장을 제가 공략을 했고, 일단 일본의 꽃들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DIY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란 말 그대로 보존된 꽃이라는 말입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이죠. 일명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불리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1980년대 이후부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도주연 씨는 18년 전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접한 이후 그 매력에 빠져 자신만의 염색 기법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생화의 머리 부분을 잘라 탈수 탈색 용액에 담가둡니다. 꽃의 수분과 색소를 빼내는 작업인데요. 이틀 정도 담가두어 수분이 제거된 꽃은 보존 용액을 이용해 속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염료를 함께 넣어주는데요. 어떤 컬러의 꽃을 만들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도주연 씨가 개발한 색소 혼합 비율과 농도는 조금 특별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보존액과 염료로 채워진 꽃을 건조시켜보면 그녀의 특허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수채화 물감으로 농담을 표현한 듯 자연스럽게 물들인 꽃. 보존화의 그라데이션 염색 기법이 바로 도주연 씨의 지식 재산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칼라를 내는 부분을 누구 하나 저에게 지도를 해주거나 모티브가 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색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칼라 부분이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염료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 단색이 아닌 그라데이션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라데이션으로 탄생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라데이션이란 농도의 단계적인 변화를 줘 색채의 밝음과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도주현 씨는 단색의 보존화를 만들던 중 우연히 얼룩덜룩하게 되어버린 작품을 보고 그라데이션 염색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의 결과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그것이 발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작업실 한쪽엔 수많은 염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화의 싱그러움과 자연 그대로의 컬러를 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주현 씨의 공방은 수많은 꽃들만큼 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영원한 꽃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한 장식품 제작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시들지 않는 꽃과 그 아름다움을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시즌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사려고 또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액세서리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꽃으로 아름답게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요. 그래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다양하게 이제 액세서리를 응용을 해서 착용도 하고 판매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추럴하게 연주를 한번 해주세요. 20년 남짓 꽃에 빠져 있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 인영 씨. 얼굴하고 줄기하고 이렇게. 엄마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독자적인 염색 기법을 개발하는 동안 인영 씨도 자연스럽게 진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보존화 제작자가 아닌 꽃이 주는 심리를 공부하고 싶다는 인영 씨. 꽃에 대한 무한 사랑은 모녀가 꼭 닮아 있는데요. 인형이 하나, 엄마 하나. 보존화 제작 기법과 꽃 심리학의 만남은 상상만 해도 꽤 괜찮은 조합입니다. 우리 인형이다. 너무 잘했네요. 잘했어. 가까운 미래에 엄마와 딸은 멋진 파트너가 되어 있겠죠. 여기 와서 제가 볼 때 보면 엄마가 또 선생님이시니까 가르치시잖아요, 학생분들을.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멋있고 또 되게 엄마를 닮아가고 싶다 이런 도전정신이나 그런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단 이제 꿈을 갖고 나이가 들어서도 꿈은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사소한 불편함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이들의 관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주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엄마의 마음으로 빚어낸 발명품.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그녀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유명한 에디슨도 그 불편함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그 순간, 그걸 의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발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하면서 느꼈던 작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로 발명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업주부를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이 본인이 느꼈던 불편함, 그리고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모든 부분의 불편함을 생각의 전환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신림동의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가정주부 박지희 씨는 육아를 하며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모차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 시 챙길 것이 많은 엄마들에겐 유모차까지 들고 이동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아이와 밖을 나설 때마다 휴대용 유모차가 간절했던 그녀의 바람은 곧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휴대용 유모차인데 그거에다 조금 기능을 넣었어요. 보통 엄마들이 이거 세컨 유모차라고 해요. 이동 시에 할 때. 근데 엄마들은 어차피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기본적으로 백을 많이 매요. 이유가 뭐 간단한 간식, 물티슈, 뭐 여분의 옷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갖고 다니는 거 이제 세컨은 이제 놀러 다닐 때 많이 아니면 이제 엄마와 아이와 단둘이 갔을 때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가방 매서 양손이 자유롭고 어차피 간단한 물건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유모차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박지희 씨가 만든 가방형 유모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동이 잦은 여행을 떠났을 때 언제든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기존의 유모차와 비슷한 형태지만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니 엄마들의 불편을 덜어줄 유모차로 재탄생됐습니다. 가방형 유모차는 기존의 접이식 방법을 기본으로 접혀 있는 받침대를 펼치면 앉을 수 있는 의자 형태로 변신합니다. 아이가 앉았을 때 유모차가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다리를 과감히 없앴고요. 어깨끈은 아이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죠. 유모차를 다시 접으면 가방의 모습으로 원상복귀됩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놀러 나가도 문제 없을 것 같죠? 본래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휴대성을 한층 높인 가방형 유모차. 보기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아이디어를 유모차로 완성하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휴대용 유모차를 일일이 찾아 비교하는 것은 물론 직접 발로 뛰며 설문조사까지 진행해 실제 주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직접 설문을 만들었던 건 정말 사람들이 이 유모차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맞은지가 제일 객관적으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궁금했던 건 이 가방형 유모차가 정말 엄마들이 좋다고 생각할지, 그리고 만약에 맞는다면 어떤 부분이 중점을 두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유모차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지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의외로 좋은 정보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은 부분도 있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같은 고충을 겪는 주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까지
지희 씨는 가방형 유모차를 실현시키기 위해 작은 요소 하나하나 살을 붙이고 떼어내기를 반복하며 아이디어를 다듬었습니다. 설계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에 착수한 결과 기대만큼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꽤 까다로웠는데요. 수차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나서야 완성된 가방형 유모차. 물론 전문가의 솜씨라기엔 조금 투박하지만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전보다 견고하고 실용성만큼은 기존 제품에 뒤지지 않는 유모차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모양이야? 항상 아이들로 북적이는 지희 씨네 집. 무슨 모양이야? 장난. 이모죠. 아우. 다리 임채연. 아유.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괜찮아 마음에 들어? 거볼까? 귀엽지? 지희 씨에겐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과의 시간이 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사랑이 또 입에 있어요? 여기다 올려. 아이들이 방 안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본격적으로 엄마들의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유모차로 흐르는데요. 자신이 직접 만든 유모차를 꺼내 보이며 기능을 설명하는 지희 씨. 양쪽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부분이 비슷해서일까요? 꼼꼼히 살펴보는 지인의 반응이 꽤 좋아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유모차의 번거로움.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던 물건이 전문가도 아닌 자신과 같은 주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배낭처럼 멜 수 있다는 거,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좀 놀랍죠,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핸들링을 해봤을 때 느낌이 전혀 보기에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모차보다도 핸들링 느낌이 가장 좋거든요. 이걸 한번 밀어보시면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기로 하는데요. 이럴 때 역시 유모차가 빠질 수 없겠죠. 그다음에 채연이는 몇 번? 어깨엔 가방형 유모차, 한 손엔 아이의 손을 잡은 지희 씨. 이거 떼진 않았어. 제 거예요. 단지 도구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 하나 출발 밀어. 오 가볍네. 진짜 잘 밀어. 얘는 미는 걸 좋아하나 봐. 그지. 방향인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었지만 가방형 유모차가 이제는 많은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그녀. 엄마의 마음으로 도전한 이번 발명을 발판 삼아 또 한 번 새로운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좀 뭔가 새로운 걸 늘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또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집안일만 하니까 나는 커서 엄마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주부로 왔는데 아이한테 좀 더 멋진 엄마?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도전하게 됐어요, 사실은. 서울시 가회동에 위치한 갤러리. 자개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가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통적인 멋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지며 특유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자개의 은은한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작품들. 이유는 착색 자개 때문입니다. 착색 자개를 발명한 이영옥 씨. 그녀가 자개에 색을 입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까만 바탕에 또 진한 바탕에 자개가 그냥 유독히 이렇게 반짝거리고 보이는 건 아름답지만 그건 전통적이니까 자개에 한번 색상을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 연한 바탕에도 색깔 있는 자개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를 깜짝 감동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늘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란 탓이겠죠. 그래서 착색 자개를 개발을 하고 이제 특허가 나왔어요. 착색 자개는 얇게 핀 자개 위에 특수 착색 필름을 붙여 열로 압착시키는 원리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자개에 입히는 착색 필름에 적절한 색소가 배합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착색 자개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이영옥 씨. 하지만 완성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전통 자개는 만지면 부러져요. 항상 강해요. 얇지만 강하고. 얘를 여기다 붙이려면 악교질을 하거나 인두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휘면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지금 부러졌죠? 다 부러졌어요. 자개는 조개나 진주, 조가비 등의 껍데기를 얇게 가공해 오린 소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이영옥 씨는 이러한 자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착색 자개의 두께를 조절하고 열이나 압력에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코팅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자개 특유의 영롱함은 살리고 작업의 효율은 높였습니다. 바닷속에서 커온 그 조개 껍질을 저희들이 가공 세공을 하면은 그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딸이 디자인을 먼저 해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자개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좋겠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제품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영옥 씨의 가장 큰 조력자는 딸 김윤미 씨입니다. 이 자체가 패턴 디자인이니까 이거를 착색 자개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에게 옛날 소재라는 인식이 강했던 자개. 현대적 디자인의 작품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밤낮으로 착색 기술에 전념했는데요. 버려진 자개만 해도 수십 톤. 꼬박 3년 만에 색을 입히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계속 개발하고 자꾸 생각이 앞서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네, 따라와주고 또 재밌게 일하고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업계에서도 다 알아줘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실무에 함께 일을 하고 이만큼 함께 왔다는 거지. 한국의 여성들은 착색 자개의 아름다움이 세대를 아울러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조화로움이 한몫했습니다. 나전 칠기에만 국한되어 있던 자개의 한계를 착색 자개가 뛰어넘은 것이죠. 오래된 가구뿐만 아니라 작은 소품부터 생활용품 그리고 예술품까지 차근차근 착색 자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간 이들. 곁에서 힘을 보태준 딸과 이영옥 씨의 자개를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그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종업계 분들이 뭐 약간 힘드시거나 이러시다고 하면은 일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강한 모습과 또 다르게 그런 포용력이 있어요. 옛것의 아름다움은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신선한 매력을 뽐내는 작품들. 창의적인 발상과 생각의 전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이끌어냈고, 같은 이름의 자개라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It's very charming and attractive because it puts the natural elements and materials from nature, the shells, in a mirror. And patterns here in this shop are all very well designed, very contemporary. It's and very with personal characters as well. 이영옥 씨의 손끝에서 완성된 착색 자개. 자개의 무한한 변신은 잊혀져 가던 우리의 전통 기술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담는 일. 이러한 도전 정신이 발명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이겠죠. 또 다른 발명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갖가지 한약재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고은주 씨의 발명품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몸에 좋다는 한약재들을 정성스럽게 고르는 손길. 몸에 좋은 약재들로 탕을 끓이려는 걸까요? 고은주 씨가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고체 샴푸입니다. 그녀가 발명의 길로 접어든 건 단지 미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암 환자 친구가 이제 애출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머리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머리 비누라고 선물한 것은 아니었어요. 미용 비누를 하나 했는데 한약재가 주 성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탈모에 좋은 또 양모 효과 있고 발모 촉진하는 그런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왔다 갔어 여기를. 그녀가 개발한 고체 샴푸는 30여 가지의 한방 약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연의 성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장시간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독성 물질이 완전히 빠진 약재를 배합하고 고체화하는 기술이 바로 고은주 씨의 지식 재산입니다. 흑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일 동안 하면서 3번, 그럼 6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만든 것이 있고, 또 보통 한 열흘에서 15일 사이로 숙성을 시키고, 또 그게 또 어려울 때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액체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분말을 만듭니다. 고체 샴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베이스 오일에 비누화수를 섞어줍니다. 여기에 원재료인 한방 생액가루를 배합하면 짙고 걸쭉한 샴푸액이 되는데요. 조각틀에 옮겨 담은 샴푸액은 48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숙성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약간 온도를 높여서 한 30도에서 유지를 해야지 좋은 상질의 제품이 나옵니다. 보온 숙성을 거치자 효모꽃이 핀 고체 샴푸. 이 효모가 피부에 영양소를 공급하죠. 어느 정도 굳히기를 마치면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 저온 숙성 과정이 남았는데요. 3개월이라는 장고의 기다림을 거쳐야 비로소 고은주 씨만의 고체 샴푸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능성으로는 허가를 안 받았어요. 이로운 거, 또 편리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거기서 플러스를 했을 때 상질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명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서 그 발명한 어떤 제품이 정말로 부가가치가 나올 때까지 최고의 제품이 될 때까지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명의 시작은 비록 사소한 우연에서 비롯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발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그 가치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도전하는 이유 아닐까요?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주부로 불리는 특별한 발명가.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생각이었는데 이게 저게 시제품이 나왔을 때 되게 굉장히 너무 신기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컸을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한 도전 정신을 갖게 하고, 또 아이들이 엄마를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익을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 나눌 수 있고, 그런 좋은 일로 이렇게 볼륨을 막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아줌마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웃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이들의 능력이 잠재된 힘을 깨우는 열쇠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은 내일에 도전하는 이들. 다가올 미래엔 그녀들이 또 어떤 발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